저게 신부 할아버지래. 거지 아냐?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웨딩홀을 가득 메웠다.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와 애원했다. 아버님,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친아들마저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고 신랑은 노골적으로 불쾌해했다. 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낡은 봉투를 내밀었다. 영희야, 내 행복을 빌어. 이게 너희의 진심이구나. 할아버지는 가슴 깊숙이 상처를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종로구 낡은 옥탑방, 겨울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틈새로 혼자 앉아 계신 최만수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올해 78살이 되신 만수 할아버지는 손이 시려워서 계속 비비며 컵라면 하나를 끓이고 계십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넣고 젓가락으로 저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시는 눈빛에는 깊은 아픔이 서려 있었죠. 참, 내가 이럴 줄 알았나. 만수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라면 한 젓가락을 입에 넣습니다. 짠맛이 혀끝에 돌면서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하시네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황금손 최만수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만수 할아버지의 금은방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섰었습니다. 만수 사장님이 만지면 금이 더 반짝반짝해진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솜씨가 뛰어나셨거든요.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라도 만수 할아버지 손을 거치면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곤 했죠. 그래서 부와 명예를 동시에 누리며 가족들과 함께 강남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들놈이며 며느리며 다 호의호식했지. 만수 할아버지는 라면을 다 드시고 나서 빈 그릇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아들놈은 아버지가 번 돈으로 사업도 하고 좋은 차도 사고 며느리는 명품 가방에 해외여행까지 다니며 살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70을 넘기면서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손목에 관절염이 생겨서 예전처럼 섬세한 작업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님들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30년간 운영하던 금은방문을 닫아야 했던 거죠.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돈을 못 벌기 시작하자마자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들은 아버지, 이제 은퇴하셔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용돈 한 푼 드리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아버지, 저희도 살기 힘들어서 따로 살아야겠어요 라는 말까지 했죠. 결국 만수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중에서 일부를 아들에게 주고 이 허름한 옥탑방으로 혼자 나오게 된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볼 줄 알았는데 만수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아들에게서 온 연락은 벌써 3개월째 없었거든요. 더 서러운 건 손녀 이야기입니다. 예쁘고 착한 영희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껴 키웠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영희야, 할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넌 정말 할아버지 생각이 안 나니? 밤이 깊어질수록 만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정작 아비는 거지 취급이냐? 이런 혼잣말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그리우셨죠. 특히 손녀 영희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추운 겨울밤 홀로 계신 만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간 어느 추운 오후였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마트에서 라면 몇 개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데 문득 옆에 있는 벽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갖 전단지며 광고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벽보판을 무심코 바라보시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뭐지? 만수 할아버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셨습니다. 분홍색 종이에 예쁜 글씨로 적힌 결혼식 광고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 속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만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 최영애 바로 만수 할아버지의 손녀 이름이었던 거죠. 우리 영희가 결혼을 하는구나. 만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광고를 만져보셨어요. 예식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 장소는 강남의 한 웨딩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아버지인 자신은 결혼한다는 소식조차 전해 듣지 못했거든요. 버스가 와도 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그 광고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영희를 그렇게 예뻐했는데 결혼한다는 소식도 못 들었다니.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앞이 흐려졌어요. 영희는 어릴 때부터 만수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거든요. 할아버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랑 결혼할래요라고 말할 정도로 할아버지를 좋아했었죠.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이 되어 결혼을 하다니. 만수 할아버지는 마음이 복잡하셨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왜 아무도 할아버지에게 말해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만수 할아버지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영희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때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때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식 때 할아버지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는 사진까지. 이 애를 내가 얼마나 아꼈는데. 만수 할아버지는 영희가 고등학생일 때까지도 용돈을 챙겨주셨고 대학교 등록금까지 대주셨어요. 영희도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고 대학교 다닐 때도 가끔씩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곤 했거든요. 그런데 만수 할아버지가 금은방을 정리하고 이 옥탑방으로 이사를 온 뒤로는 영희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영희가 취업 준비로 바쁜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영희는 지금 바빠서 연락 못해요라는 말만 듣고 끊어버렸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만수 할아버지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도 며느리가 영희에게 할아버지와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며느리는 워낙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가난해진 시아버지가 창피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죠. 다음 날 만수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셨습니다. 여보세요, 철수야. 아버지인데.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영희가 결혼한다던데 왜 아버지한테는 말 안 했니? 아, 그게 작은 결혼식이라서요. 가족들만 조용히 하려고 해서요.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벽보에 적힌 웨딩홀 이름을 보면 꽤 큰 규모의 결혼식이 분명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는 영희 할아버지인데 초대도 안 해주니? 아버지, 죄송한데 며느리가 좀 부담스러워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 할아버지는 모든 걸 이해하셨어요. 며느리가 가난한 시아버지가 결혼식에 오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초대하지 않은 거였죠. 거짓골 보이기 싫다는 거구나. 만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날 밤 만수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둔 비밀을 떠올리고 계셨거든요. 사실 만수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금은방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순금괴들이 있었던 거죠. 결혼식 당일 아침, 만수 할아버지는 일찍부터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오늘이 바로 사랑하는 손녀 영희의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영희야, 할아버지가 꼭 가서 축하해 주마. 만수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시며 옷장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망설이시더니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 이번 기회에 진짜 마음을 가진 놈이 누군지 확인해 보자. 만수 할아버지는 일부러 가장 허름한 옷들을 꺼내셨어요. 군대에서 입던 낡은 군복 재킷과 색이 바랜 면바지, 그리고 오래된 고무신까지. 거울을 보시니 정말로 거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진짜 마음을 가진 놈은 외모 따윈 보지 않지. 만수 할아버지는 낡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 쇼핑백 안에는 특별한 것이 들어 있었어요. 바로 어젯밤에 준비해 두신 축의금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만수 할아버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셨어요. 정말로 가족들이 자신을 거지 취급할까? 아니면 혹시 진심으로 반가워해 줄까? 특히 영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신 만수 할아버지는 입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화려한 웨딩홀 앞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모두들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만수 할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입구에 서 있던 젊은 경비원이 만수 할아버지를 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경비원의 말투에서 만수 할아버지를 막으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내가 신부 할아버지라오. 경비원은 만수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말요? 신분증이라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굽실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젊은 양반, 내가 정말 영희 할아버지라고. 제발 좀 들여보내주시오. 결국 경비원은 웨딩홀 직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야 만수 할아버지를 들여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몇몇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신부 할아버지래. 거지 같은데? 이런 소리들이 만수 할아버지의 귀에 들려왔지만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웨딩홀 안은 정말 화려했어요. 예쁜 꽃들로 장식된 통로와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영희가 신랑과 함께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영희를 보시는 순간 눈물이 글썽해지셨어요. 우리 영희가 정말 예쁘게 컸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누구야? 신부 할아버지래. 거지 아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만수 할아버지에게 쏠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죠. 만수 할아버지는 빈자리를 찾아서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일부러 자리를 옮기더군요. 마치 만수 할아버지 옆에 앉기 싫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신랑 신부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부 가족을 소개할 때는 아들과 며느리만 언급했지 만수 할아버지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영희와 신랑이 어른들께 절을 했는데 만수 할아버지 앞에는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며느리가 미리 영희에게 할아버지 앞에는 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만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쓰라리셨지만 참으셨어요. 오늘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묵묵히 자리에 앉아서 결혼식 진행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축의금을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씩 일어나서 축의금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도 천천히 일어나서 낡은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낡은 신문지에 둘러싸인 봉투 하나였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축의금을 전달하려고 일어서자마자 웨딩홀 안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거든요. 저 사람이 축의금을 낸다고? 얼마나 낼까? 설마 1,000원짜리 몇 장 아닐까? 이런 조롱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신랑 신부가 있는 단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낡은 고무신 소리가 딱딱거리며 조용한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쏠렸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영희야. 만수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다가가자 영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예쁜 신부 옆에 서 있는 허름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신랑도 놀란 듯한 표정으로 만수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숙였어요. 아마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영희의 모습을 본 만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어요. 이때 신랑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시죠? 여기가 어디라고? 신랑의 말투에서 만수 할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신랑 어머니도 옆에서 어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아버님,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화가 나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는 상황에서 체면이 구겨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나가달라고? 만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내가 영희 할아버지인데 왜 나가야 하지? 하지만 며느리는 더욱 다급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주위에서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게 진짜 신부 할아버지야? 거지같이 차려입고 와서 창피하게. 신부 집안이 저 모양이구나. 이런 말들이 만수 할아버지의 귀에 들려왔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영희의 아버지, 즉 만수 할아버지의 아들까지도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부끄럽다는 듯이 말이에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아들의 목소리에도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철수야, 너마저 그러니? 만수 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으셨어요.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낡은 신문지에 쌓인 봉투를 꺼내서 영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영희야, 내 행복을 빌어. 할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한 축의금이다. 봉투를 보자 또다시 사람들의 비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게 뭔 축의금이야? 신문지에 쌓은 걸 보니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창피해서 어떻게 내밀지? 하객들의 조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신랑 쪽 친척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불쾌해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집안과 결혼하다니. 신부 집안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런 말들이 웨딩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만수 할아버지를 붙잡았어요. 아버님, 정말 제발 나가주세요. 이러시면 영희가 평생 부끄러워할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만수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가득했어요. 영희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랑은 아예 만수 할아버지를 외면한 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만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그래, 이게 너희들의 진심이구나. 만수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리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봉투를 영희에게 내밀고 계셨습니다. 영희야, 받아라. 할아버지 마음이다. 웨딩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사람들은 대놓고 수군거렸고 신랑 측 가족들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가족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결국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하지만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고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그런 손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드셨어요.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은 후 웨딩홀 안은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낡은 신문지에 쌓인 봉투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바로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별로 들어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걸어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되었어요. 하객들이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 신랑 측 가족들은 계속해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신부 집안이 저런 수준이었나? 우리 아들이 고생하겠네. 이런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을 어떻게 좀 해봐요.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저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거든요. 그때 신랑의 어머니가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영희야, 할아버지가 주신 축의금은 뭐야? 혹시 열어봤니? 신랑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가난한 할아버지가 얼마나 적은 돈을 줬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당황스러워하며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한번 열어볼까? 다들 궁금해하잖아. 신랑 어머니가 계속 부추기자 결국 영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지를 벗겨내자 그 안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영희가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웨딩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순금괴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작은 금괴 3개가 나란히 들어있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신랑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모두 몰려와서 그 금괴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금이야? 이거 가짜 아니야?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가 평생 금은방을 운영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진짜 순금괴였어요. 그것도 순도가 아주 높은 최고급 금괴였습니다. 한 개당 시세로 따져도 몇 천만 원은 좋게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어머나, 이거 정말 금이네.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자 웨딩홀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만수 할아버지를 거지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신랑 어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제가 그동안 정말 몰라뵀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쾌해하던 얼굴이 180도 바뀌어서 웃음꽃이 만발했어요.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도 급히 달려와서 만수 할아버지 앞에 거의 무릎을 꿇을 듯이 인사했어요. 아버님,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주시다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동한 척하고 있었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그 가짜 눈물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오늘 아버지가 오셔서 기뻤어요. 그런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의 반응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역시 신부 할아버지셨구나. 처음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라고 생각했어. 금괴를 축의금으로 주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며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칭찬 일색이었어요. 신랑도 갑자기 정중한 태도로 바뀌어서 만수 할아버지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그동안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신랑 가족들도 모두 몰려와서 만수 할아버지 주위에 둘러섰어요. 와, 정말 금이에요. 이거 얼마나 비싼 거예요?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람들은 앞다투어 만수 할아버지를 치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냉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돈을 보니 고개를 숙이는구나. 이게 너희의 진심이냐? 사람들의 변한 태도를 보며 실망감이 더욱 커졌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계속해서 만수 할아버지 곁에 붙어서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어요. 아버님, 앞으로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죠. 그동안 혼자 계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그런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만수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하객들의 변한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셨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갑자기 존경하고 극진히 모시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뻔했거든요. 만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온 웨딩홀이 금괴 이야기로 떠들썩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만수 할아버지 주위에 몰려들어 아첨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 한 명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신부인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금괴가 들어있던 상자를 들고 서 있었는데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슬퍼하지도 않는 묘한 표정이었거든요. 만수 할아버지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영희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신랑이 영희에게 다가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님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다니 우리 정말 운이 좋은 거야. 하지만 영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영희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영희야, 할아버지께 인사 제대로 드려야지. 이렇게 비싼 선물을 주셨는데. 하지만 영희는 고개만 끄덕일 뿐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신랑 어머니는 이미 금괴의 가치를 계산하느라 바쁘셨습니다. 이거 하나가 몇 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데 3개면 억대가 넘겠네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돈 계산에만 열중하고 계셨어요. 하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금은방 사장님이셨구나. 처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 우리도 할아버님과 친해져야겠네. 이런 말들을 하며 만수 할아버지에게 접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금괴 상자를 신랑에게 내밀며 말했거든요. 오빠, 이거 다시 할아버지께 돌려드려요. 웨딩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영희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며느리가 당황하며 영희의 팔을 잡았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선물이잖아. 신랑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야, 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영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연한 표정으로 금괴 상자를 들고 만수 할아버지에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입을 벌리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억대의 돈을 거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영희가 만수 할아버지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만수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셨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손녀가 신기하셨거든요. 영희야, 이거 할아버지가 내게 주는 선물이란다. 만수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더 소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수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받은 상처와 실망감이 영희의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영희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오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는 바쁘시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할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특히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는 꼭 할아버지가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어요. 자신이 영희와 할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사실이 들통난 거였거든요. 영희야, 그게 아니라.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영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은 할아버지예요.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이 제일 소중해요. 영희의 말을 듣고 있던 만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차가운 대접을 받으며 상처받았던 마음이 영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치유되는 것 같았거든요. 영희야, 정말 고맙다. 만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도 바로 영희였단다. 그러면서 영희를 꼭 껴안으셨어요. 영희도 할아버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저는 돈 따위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제 곁에 있어 주시는 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 주세요. 웨딩홀 안의 다른 사람들은 이런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봤어요. 억대의 돈을 마다하고 정을 택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금괴보다도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내 진짜 가족이구나. 만수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오직 너만이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할아버지와 손녀가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던 웨딩홀 안의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했지만 대부분은 영희가 억대의 돈을 거절한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했거든요. 특히 가족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영희를 천천히 놓아주시고 웨딩홀 안의 모든 사람들을 차례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수 할아버지에게 시선을 집중했어요. 무슨 말을 하실지 궁금했거든요. 며느리와 아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신랑 가족들도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일부러 이런 차림으로 왔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자신의 허름한 옷차림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누가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웨딩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가난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괴를 보여드렸을 때의 반응도 보았고요. 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 차이가 너무나 확연했습니다. 며느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변명하려고 했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제가 할 말이 더 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금괴는 이 봉투 하나가 전부가 아닙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특히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커졌죠.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직 영희에게만 줄 생각입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웨딩홀 안이 술렁거렸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는 건 영희뿐이라는 걸 오늘 확인했거든요. 며느리가 급히 만수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저도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간절히 부탁했지만 만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철수야, 며느리야. 여러분이 저를 찾은 건 돈 때문입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난할 때는 거지 취급하시면서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모시겠다고 하시는군요. 신랑 가족들도 당황했어요. 금괴를 더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할아버님, 저희는 처음부터 할아버님을 존경했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급히 변명했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쓴웃음만 지으셨어요. 존경하셨다고요? 제가 들어올 때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만수 할아버지의 말에 신랑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만수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조롱했었거든요. 하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만수 할아버지를 거지라고 비웃었다가 금괴를 보자마자 태도를 바꾼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란 돈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거죠. 영희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거든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만수 할아버지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영희야, 고맙다. 할아버지도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단다.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특히 제 가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돈이 있을 때만 좋아하고 없을 때는 외면하는 것,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계속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대신 영희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할아버지와 함께 이 자리를 떠나자. 웨딩홀 안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신부가 자신의 결혼식장을 떠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영희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함께 가요. 만수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웨딩홀을 나선 만수 할아버지와 영희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영희는 아직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거든요. 영희야, 정말 괜찮니? 내 결혼식인데 이렇게 나와도 되겠니? 만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어보셨어요. 아무리 감동적인 순간이었지만 손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을 망친 건 아닌지 마음이 무거우셨거든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오늘 결혼식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모든 게 거칠해 갔고 진심이 없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종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예전에 금은방을 운영하던 그 골목길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변해서 예전 모습을 찾기 어려웠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여기가 할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이에요? 영희가 골목을 둘러보며 물어봤어요. 네, 맞단다.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금은방을 했던 곳이야. 만수 할아버지는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옛 가게 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영희야, 사실 할아버지에게는 비밀이 하나 더 있단다. 만수 할아버지가 영희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어떤 비밀이에요? 영희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골목 안쪽으로 영희를 데리고 가셨어요. 낡은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창고 앞에서 멈추셨죠. 여기에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단다. 진짜 보물이요?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늘 웨딩홀에서 보여준 금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 창고 문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숫자를 돌려가며 금고를 여셨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을 본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크고 작은 금괴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어머,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영희가 입을 벌리고 놀라는 모습을 보며 만수 할아버지는 뿌듯해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금은방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거란다. 언젠가 진짜 가족에게 줄 날을 위해서 말이야. 할아버지, 이거 정말 다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이 모든 게 내 것이다. 만수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시며 영희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이건 내 사랑과 진심의 대가란다. 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그 마음에 대한 보답이야. 잘 지켜라.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게 없어도 할아버지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 말을 들은 만수 할아버지도 가슴이 뭉클해지셨습니다. 영희야, 이제 내가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이다. 만수 할아버지가 영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겠니?
할아버지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 네, 할아버지.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영희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결혼보다는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신 분은 할아버지니까요. 그날부터 만수 할아버지와 영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허름한 옥탑방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할아버지를 정성껏 돌봤고 할아버지는 영희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셨어요. 한편 웨딩홀에 남겨진 가족들은 큰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특히 며느리와 아들은 만수 할아버지가 숨겨둔 막대한 재산을 놓쳤다는 사실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돈이 있을 때만 반가워하고 없을 때는 외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보물을 줄 수 없지. 만수 할아버지는 영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중얼거리셨어요. 몇 달 후 만수 할아버지는 영희와 함께 작은 금은방을 다시 열었어요. 영희가 할아버지의 기술을 배우며 함께 일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냈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영희야, 할아버지가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 어느 날 저녁 만수 할아버지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 인생이 정말 풍요로워졌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어요. 돈은 사라져도 진심은 남는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구나. 석양이 지는 창가에서 할아버지와 손녀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